12만 경찰 중에 11만 9,990명이 잘하면 뭐합니까? 이런 사건 한번 나면 경찰에 대한 인식은 시궁창인데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경찰 생활을 알려드리는 램폴입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경찰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가 전직 경찰이었다는 사실이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네요. 저는 이번 사건도 경찰이 경찰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일개 경찰서 몇몇 수사관들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골마 터진 거예요. 정인이가 하늘의 별이 되기 며칠 전 정인이와 양부모는 EBS 방송에 출연합니다. 언뜻 보면 여느 행복한 가정의 생일 파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방송 출연을 위해 양부모가 가식적으로 연출한 입양 파티 자리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양부모의 얼굴. 놀랍게도 그들은 악마처럼 뿔이 나지도 무서운 표정도 하지 않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강호순이 얼굴 보세요. 이게 여성을 8명이나 잔인하게 납치해서 강간하고 죽인 악마의 얼굴입니까? 이런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평범하고 선한 얼굴을 하고 우리와 함께 이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소름 끼치는 일은 이 모임에서 모두 웃고 있지만 단 한 사람, 이 파티의 주인공인 정인이만 웃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딘가 불편한 듯한 얼굴, 예쁜 머리핀을 한 자기 친딸과는 달리 고무줄로 대충 묶은 떡진머리를 한 정인이, 그 이마에는 학대의 결과로 짐작되는 상처도 보입니다. 이 악마 같은 여자는 정인이가 계속 웃지 않자 간지럼을 태워서 정인이를 웃게 만드는 듯한 장면도 보입니다. 이제 와서 찬찬히 보면 언뜻 보이는 악마의 모습을 그때 우린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5월 25일에) 어린이집 교사가 최초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해요. 정인이 몸에서 멍자국이 여러 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양부모는 안마를 해주다가 난 상처라고 변명을 해요. 아니, 16개월이면 불면 나갈까, 쥐면 터질까, 애지중지 키워야 할 때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양부모의 말을 믿고 사건을 내사종결로 끝냅니다. 아, 그럼 친딸도 몸에 멍자국 있는지 확인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마사지를 하는 게 설득력 있는 거 아니야? 한 달 뒤인 6월 29일에는 차에 방치된 정인이를 보고 이웃이 신고를 했어요. 이날이 양부모가 정인이만 차에 가둬두고 자기 친딸만 데리고 외식을 간 날이었어요.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아이를 차에 방치하면 경찰에 바로 체포돼요.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런데 이날도 경찰은 수면 교육을 한 거다라는 양부모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기소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는 9월 23일이었어요. 세 번째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정인이를 진찰한 소아과 원장이었는데요. 이 의사는 누가 봐도 학대다, 온몸이 피멍으로 덮여 있었고 교통사고를 당한 수준의 부상이었다고 의사로서의 소견과 함께 신고를 했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데 아동학대가 분명하잖아요. 그때라도 정인이를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고 구속했어야죠. 그럼 정인이도 살았겠죠. 하지만 경찰은 또 어이없는 짓을 해요. 다른 의사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 의사로부터 학대를 단정할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웃기는 건 그 자리에 학대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양아버지를 데려간 거예요. 의사가 양아버지 앞에서 소신있게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경찰은 두 번째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해서 또다시 내사 종결을 합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의사 2명의 소견이 엇갈리면 최소한 병원을 한 군데는 더 가봤어야죠. 그냥 골치 아픈데 잘 됐다 끝내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경찰은
내사 종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얼마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갑질 사건도 내사 종결을 한 게 절차상 위법이라고 검찰에 재수사를 받고 있죠. 거기다가 얼마 전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경찰이 접수한 사건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불기소로 종결할 수가 있게 됐어요. 검찰의 지휘와 견제를 받지 않게 된 거죠. 정인이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어이없는 사건 처리 과정과 경찰 지휘부의 안이한 태도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경찰은 정말 막강한 내사 종결권과 불기소 종결 권한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수사를 17년 한 제가 4개월 전에 경찰 수사권 독립에 반대한다라는 영상을 올렸더니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던데 아직도 반박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감당도 못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고 대부분의 현장 경찰관들이 반대하는 거지같은 자치경찰제를 받아들인 경찰 지휘부들 할 말 있으면 해보시라고요. 경찰 조직을 잘 아는 전직 경찰로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인이 사건 이번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거예요. 바로 경찰의 고질적인 잘못된 수사관행 때문이에요.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번 있었는데 사건을 처리한 수사팀이 모두 다른 거 아세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상식적으로 같은 내용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처음 사건을 접수해서 그 내용을 잘 아는 수사팀에서 처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다른 팀으로 돌렸을까요? 마치 폭탄 돌리기 하는 것처럼. 이건 진상민원인 사건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흔히 경찰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관행이에요. 이런 거죠. 야야, 이번에 우리 팀에서 저 진상들 상대하느라고 개고생했으니까 이번엔 너네 팀에서 해. 무슨 말이냐면 정인이 신고 사건이 접수될 때마다 양부모란 인간들이 경찰서에 와서 너무 진상을 부리니까 민원을 제기할 것이 두려워서 경찰관들이 끌려다니고 사건 종결에 급급했던 거죠. 정인이는 어려서 말을 못하니까 정인이 상처에는 눈을 감고 설마 양부모인데 어떻게 하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이 비극을 만든 거예요. 이 사건은 양부모의 책임이 50%라면 경찰관의 책임도 50%입니다. 경찰은 3차례나 의심 신고를 받고도 번번이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쯤 되면 방치를 넘어서 방조범이자 공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정말 분노하는 지점은 경찰 지휘부는 지금도 정인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양천서 경찰관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각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 지휘부는 1차, 2차, 3차 이 사건을 처리했던 양천서 경찰관들 12명을 모두 경징계 아니면 경고, 주의 처분하고 말았죠. 게다가 최종 책임자인 양천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이화섭 서장은 경검 수사권 조정안을 추진했던 경찰혁신의 총책임자이기도 했죠. 이 양반은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분리조치 근거가 미비하다느니 하면서 제도 탓, 법률 탓만 하고 있습니다. 야, 경찰이 총이 없어서 칼 휘두르는 쓰레기들을 돌려차기로 제압하냐? 강한 공권력을 손에 쥐어주면 뭐해? 니들 경찰 지휘부가 사소한 문제만 생기면 현장 경찰관들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니까 총이 있어도 못 쏘고 목숨 걸고 뒤돌려차기 하는 거 아니야. 일선 수사관들이 소신있게 사건 처리를 못하고 민원인 눈치나 보게 만든 건 너희 지휘부와 니들의 충견, 청문감사관실 아냐. 결국 이번 사건으로 경찰은 또 25만 명의 안티를 만들었네요. 참 잘들 하십니다. 12만 경찰 중에 11만 9,990명이 잘하면 뭐합니까? 이런 사건 한번 나면 경찰에 대한 인식은 시궁창인데요. 그러니 경찰관들이 밖에 나가서 당당히 직업을 밝히지 못하고 심지어 경찰관 와이프들도 이웃들한테 남편 직업을 못 밝히는 거 아니에요. 경찰 이렇게 만든 게 경찰 지휘부들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휘부가 나서서 대국민 사과하고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으세요. 그리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 혁신책과 재발 방지책 꼭 만들어서 정인이 같은 불쌍한 애들 안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결론.